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구 박사입니다. 오늘은 그래도 시장이 장중에 변동성은 보였으나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 마감을 해줘서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코스피는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 매물이 출회되고 기관에서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우하향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반면에 코스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고가를 갱신하면서 다행히 조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 상승에서 수급이 좀 중요할 텐데, 이제 외국인 주도의 지금 상승이다 보니까 이 상승의 연속성이 얼마나 갈지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습니다. 통상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정배열상에서 올라갈 때는 이러한 수급이 이제 잘 들어오면 좋은데, 특히 이제 기관 쪽에서 들어오는 수급이 폭발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 쪽에서 수급이 약한 상태에 이 코스닥 주요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좀 되고 그동안 좀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강력한 외국인 매수세가 지수를 함께 상승시켰다라는 부분이 내일장 증시가 조금 주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반등은 했지만 주의를 해야 되는 시장이 맞다라고 보여지네요. 지금의 시장은 지난 7월달, 8월달 초까지에 올랐던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라든지 시장에 집중을 받지 않는 종목은 이번 상승 때 일정 부분 가슴 아프지만 일정 부분 잘라내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 종목 한 종목을 내가 완전히 2, 3년 중장기 투자를 한다라고 할지언정 저가의 종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종목들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종목을 사고 이런 이제 신고가 매매를 했다면 주가가 반등할 때 조금 물량을 줄여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의 정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장 반등할 때 일정 부분 줄여놓고 시장을 다시 한번 보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럼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전일미 증시,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 등의 추가 상승으로 인해서 나스닥인 및 S&P가 신고가에 근접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내 언택 섹터, 특히 이제 결제 섹터, 그 다음에 카페24라든지 이런 인터넷 플랫폼, 코리아 센터 등등 이쪽 플랫폼 섹터가 좀 강했고요. 반대로 이제 미 화웨이 추가 제재 이슈가 나오면서 사실 화웨이양 매출이 큰 SK 하이닉스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일정 부분 물량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좀 뼈아프게 다가오고요. 개인적으로 고민도 많습니다. 하이닉스 때문에. 사실 연초에 거의 70조에 육박하던 주가가 지금 이제 코로나 거의 이전 수준까지 밀려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힘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수급적으로 개선도 안 된 과정 속에 이러한 악재가 터졌다라는 게 굉장히 주가에는 부담이 되고,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수급의 연속이 최하 3에서 5일 이상 들어왔을 때의 변화를 봐야지, 지금으로서는 추가 매수라든지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가가 돌리는 부분을 기다리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일까지 급락 이후 금요일부터 반등이 시작되는데, 시장은 이미 조금 이번 하락으로 인해서 크랙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과 미수 부분이 어제 시장에 많이 나왔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신용을 써서 지금 올라오는 부분에 청산하는 물량들도 있을 겁니다. 시장이. 그러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시장이 반등하면은 물량을 줄여서 주식 비중을 줄여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을 해도 다시금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은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2주간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1선이 이렇게 있고 주가는 이미 여기를 떨어졌죠. 여기서 내일 이렇게 올라와서 맞고 떨어질 때 이런 자리에서 저가를 안겨야 되는데, 이게 저가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그 과거에 또 그런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 쌍바닥이고 올라가겠지 했는데 갭으로 떨어지는 이런 게 진짜 치명상입니다. 그래서 네, 빠진다면 더 조심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나올 확률은 개인적으로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갭하락,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이런 갭하락이 나오면 이게 이제 굉장히 좀 힘들죠. 왜냐면 반등을 해도 여기에 갭을 메꾸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물을 타기도 애매해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네, 모멘텀 플레이 외에는 일단은 시장에서 비중을 줄이고 최대한 조심조심 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 외, 네, 섹터 대장급 종목들의 반등이 타 종목보다 오늘 강하게 올라왔고, 장중에 이제 장 초반 웬만한 종목들 반등 강했죠. 장 초반부터 NHN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카페24 등 플랫폼 섹터 강세를 보였고, 이제 웬만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이 올라왔고요. DB하이텍도 오전부터 강하게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전에는 정치 테마주 쪽을 저희는 매매를 했었는데요. 사실 KNN을 매매를 한 두 번 정도 들어가서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고 네 있었는데, 오후장에 이제 김세현 관련해서 동일고무벨트가 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시장에서 뭐 그냥 종목들 다 홀딩해야 된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진단키트 종목들 오전까지 수급이 있다가 바로 깨지면서 내려올 때는 반대 방향의 종목들이 살아나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죠. 이렇듯 이런 부분, 네, 그렇게 따지면 다음번에 이런 진단키트와 이러한 이 코로나로 관련된 종목들이 막 치고 올라올 때는 또 시장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다행히 추가 확진자가 시장의 예상보다 적었다. 즉, 시장에서 이미 200몇 명 굉장히 많게 느껴지지만은 또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적었다 해버리면 3월과 같은 급락장은 없죠. 대신 반등할 때 종목은 줄여주는 거는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 후반 때 양재츠 방안이 확정이 되고 21일 날 방한 시진핑 연내 방안 확정, 뭐 이런 기사가 좀 나오면서 화장품주가 조금 더 강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딱히 화장품주를 매매는 못했고, 저희는 오전장에 일단은 계획을 했던 SV 인베스트먼트 정도만 조금 계획을 해서 좀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시장 수급을 오늘 하나 보죠. 오늘 시장 종합을 보면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는 1000개의 종목이 하락을 했고, 오늘은 1000개의 종목이 상승을 했죠. 코스피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못 올라갔던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네, 시가총액 1, 2종목이 증시에서 1%대, 4%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좋을 수가 없었고요. 반대로 이제 그 외 종목군들은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이 신용잔고가 16조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고, 가장 문제되는 거는 고객예탁금의 감소라고 말씀드렸어요. 고객예탁금이 지금 50조가 있지만은, 네, 50조가 있지만은 이게 이제 감소를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감소를 하고 이게 올라가면 굉장히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게 주식이라는 게 벌 때는 조금 버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떨어질 때는 까먹는 거는 한 달치를
단 3일에도 까먹기 때문에 비중이 사전에 줄어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위기관리가 최우선시 돼야 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종목들 좀 볼게요. 오늘 어제는 이제 시장이 좀 그래서 종가 베팅을 사실 안 했는데, 어제 종가에 관심을 가졌던 종목은 제넥신이었습니다. 제넥신이었고, 이거는 장초 시초가에 매도 의견을 드려서 아마 매매하셨던 분들은 매도를 좀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이제 제일 먼저 매매했던 게 녹십자 랩셀을 좀 매매를 했는데, 이건 돌파 매매를 회원님들과 같이 했습니다. 오전장 하나 이제 중요한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이죠. 6만원에 대한 돌파. 그러니까 오전에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6만원에 대한 돌파 매매를 관점을 조금 봐봤고, 오전이니까 네, 여기네요. 이 봉 이후에 여기에서 들어갔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많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이제 너무 약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2%대, 한 3% 정도 수익을 내고 그냥 전량 매도를 했는데, 이런 구간이 돌파 구간이잖아요. 돌파. 네, 돌파를 했을 때 돌파 매매를 갖고 거의 고점에서 팔았는데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장 종료 직전에 조금 봤었는데 여전히 약한 종목이라 그런지 크게 반등을 못 해줘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 정도 듭니다. 녹십자는 네, 관심 있게는 보려고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녹십자 랩셀. 그래서 이 종목들도 지금 랩셀 이렇게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쉬운 게 오늘 오전에 녹십자를 공략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라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원래는 녹십자 랩셀이 조금 더 강했기 때문에 랩셀을 봤는데 장 후반까지 올라온 거는 녹십자 본주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오늘 시젠, 수젠텍 얘네들이 밀려주면서 조금 빠졌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에는 제가 봤을 때 모멘텀이 약해요. 그래서 차라리 자신 없다 싶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매매했던 게 KNN 정도를 좀 매매를 했어요. KNN도 장 초반에 9,000원, 9,010원 이 정도 해서 이때 들어갔을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서 이때 매도 떨어질 때 전량 매도를 하고 추에 밀리면 재매수 관점 봤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KNN도 네,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연 관련해서 동일고무벨트가 일단은 굉장히 오늘 강했죠. 그렇다면 홍정욱 또한 조만간 다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KNN도 넣어놓고 종목을 관점을 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 카페24가 굉장히 좀 강한 반등을 나왔는데, 일단 이 종목에 들어왔던 거대 거래 대금 이후에 이런 자리에서 다행히 반등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나마 이제 얘는 기관에서 물량을 잡아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런 구간에서는 강한 매물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중기 장기로 끌고 간다면 그냥 들고 가시고, 아니라면 그 위에서 차익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또 매매를 했던 게 LB세미콘을 좀 잡아 들어갔는데,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누적 수급이 좀 많았던 종목에서 급락을 보였기 때문에 들어갔고, 좀 생각보다 크게 못 올라가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랐어요. 네, 생각보다는 많이 못 올라서 일단은 내일장까지 반등을 보고, 뭐 1차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대응은 20일 이평선을 갭으로 깼기 때문에 이러한 갭을 메꾸는 자리에서 이런 구간까지의 반등력, 여기에 좀 더 가봤자 이런 구간까지의 반등력이 나오고 다시 죽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 항상 떨어질 때 만들어진 이러한 갭 구간을 한 번에 돌파를 못 합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떨어졌다가 눌렸다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여기 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가려고 하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추세기 때문에 짧게 보려고 합니다. 아이큐어는 지금 이제 어제 사실 추가 매수를 조금 해서 평단을 좀 낮춰놓고 추가 매수를 해서 좀 평단을 조금 낮춰놨었어요. 평단을 좀 낮춰놔서 오늘 이제 수익권에서 일단은 조금 물량을 줄여놓고 좀 넘어가고요. 약 수익 정도 됐는데 일단은 얘도 다시 올라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도 아직 끝난 거는 아니겠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 SV 인베스트먼트 어제 조금 강조했던 종목이고요. 오늘 저희 이제 종가 베팅 종목이 SV 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일단 SV 인베스트먼트 굉장히 좀 변동성을 많았는데 오후장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매수 의견은 여기서 나갔네요. 여기서 매수 의견 나갔는데 약간 매수가 체결이 안 돼서 조금 위로 샀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다 매수는 못하고 좀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이뮨메드에 대한 시각적 임상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기대감에 의해 상승을 했고, 오늘 유나이티드 제약이 이제 코로나19 흡입 치료제 개발 계획 발표를 하면서 얘도 상승을 갔는데 치료제 개발 착수로 상한가를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SV 인베스트먼트의 이뮨메드가 조금 더 시장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장 이제 뭐 봐야 알겠지만 일단 이런 종목은 이 저항권을 지금 시간 외에서 뚫려고 노력을 했죠.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100억. 그럼 여기서 뚫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시간 외에서 상한가가 깨지고 5%까지 빠졌을 때 이제 매수할 때는 제가 문자를 못 드렸는데 시간 외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매도 안 하셔도 된다고. 아쉽지만 상한가가 풀려서 아쉽지만 매도가 안 해도 된다라고 한 게, 지금 이런 구간에서 저항선에서 지금 저항을 시간 외에서 저항을 한번 맞은 것 같아요. 시간 외에서 이 시간대 저항을 맞고 이거를 뚫고 지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200억짜리가 시간 외에서 100억의 거래 대금이 터졌다. 근데 장중에는 600억, 시간 외에는 100억. 그럼 시간 외에 매집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매도가 아니죠. 시간 외에서 250만 주면 굉장히 좀 많은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내일 돌파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자체를 이제 내일 상한가 근처, 즉 10%면 4,500원, 20%면 5,000원이기 때문에 5,000 직전 고점까지의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다고 너무 좋다고 뭐 시가부터 뭐 따라 붙는다 뭐 그런 건 안 되죠. 이미 들어갔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종근당, 얘는 지금 제가 오늘 매수를 좀 했던 종목인데 시간 외에서 조금 전량 매도를 했어요. 5%까지 올라갔다가 밀렸기 때문에 그냥 전량 매도를 하고, 장중에 이거는 돌파 매매로 들어간 거고요. 돌파로 들어가서 뭐 반틈 팔고 나머지 여기서 팔까 하다가 그래 종가 베팅으로 가자라고 일단 물량을 끌고 넘어왔는데,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매매도 매매지만 조금 중요한 뭔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종목을 하나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갭이 있어요. 여기도 갭. 그럼 이제 매매를 들어간 위치가 중요한데요. 돌파라는 개념을 저희는 봐야 됩니다. 돌파라는 개념을. 이런 자리가 이제 장중에 여기죠. 18,700원.
그럼 여기가 18,700원. 이 전일에 이 저항을 받았던, 그리고 이 갭의 지점, 즉 이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를 분명히 했어요. 여기서 돌파를 분명히 했고 거래량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전을 해볼 만해요. 이 시간대가 2시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돌파 매매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반등의 최고치는 19,000원대로 보여지는데, 이게 저항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강한 저항인데 저항을 종가상 넘겼다. 그러니까 이미 한번 여기서 저항이 19,250원을 넘겼잖아요. 저항을 뚫고 안 죽고 떨어질 때 거래량이 보면은, 떨어질 때 내릴 때 거래량이 그렇게 실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돌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돌파라는 게 이제 꼭 신고가가 아니더라도 이러한 일련의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이 물량 공백존이긴 한데 위아래가 굉장히 큰 저항대예요. 근데 이 안에서는 자율 반등이 무조건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까지의 반등은 나온다. 뭐 그런 하나의 공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종목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근당하고 뭐 이쪽이 지금 N자 파동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아주 높은 구간에 있지만 이런 쪽에서 N자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 보시고요. 최근 지속적으로 관심 가졌던 두산인프라, 두산중공업이 이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 좀 상한가가 들어갔네요. 좀 두산중공업은 원래는 내일 이런 파동을 노리고 이제 공략합시다라고 했던 공략주였는데, 시간에 재료가 터져서 조금 아쉽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지금 이제 그 이번 주까지 라이브 가족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근데 사실 장중 매매만 아마 계속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장이 좀 좋아지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카페 오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어려운 장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